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엑셀의 꽃이에요.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빼고 논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석,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조가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잘 쓰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리 또는 뭐 보고서 양식을 만드시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쓰시도록 최대한 적용을 좀 해보시는 노력을 좀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효율을 따지면 피벗 테이블만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뭐 대표적인 기능 이렇게 얘기하면 함수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함수라는 게 그렇게 쓰기에 좋은 그런 뭐 재료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이상은 함수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로직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좀 제약상도 좀 많고요. 되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첩 함수를 써야 되거나 뭐 배열 함수를 써서 처리돼야 하는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 함수 기능 하나 가지고 뭐 어떤 솔루션을 뭐 얻을 수 있다? 사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피벗 테이블은 먼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피벗 테이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이 되는 실무에서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 뭐 기능들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메뉴를 보시거나 또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피벗 테이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 한 세네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해와야 될 게 이제 대시보드 만드시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대시보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실무에서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외국계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를 사용한 지가 이미 오래됐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저희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시보드에 대한 중요성 또는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엑셀을 잘 쓰는 업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업체들이 확실히 글로벌한 기업들이 엑셀을 훨씬 더 좀 잘 쓰시긴 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가장 기저가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피벗 테이블이기 때문에 제가 피벗 테이블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만 지금 벌써 한 3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접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본론으로 빨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흔히 이런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로우 데이터의 구성을 보시면 가장 노멀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구조가 완벽한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자, 보시면 각각의 필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거래 아이디, 고객, 담당, 주문일, 분류, 제품, 단가 수량, 판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쭉 필드명으로 그냥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만 가지고 유추해 봤을 때 이러한 항목들을 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고객별 총 판매 금액, 담당자별 총 판매 금액, 뭐 주문일자별 판매 금액, 제품별 판매 금액, 분류별 판매 금액. 즉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전제는 뭐냐면 데이터의 클린업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는 그 단계는 넘어간 단계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특정 어떤 날짜의 포메이션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선의 텍스트의 어떤 특정 문자 중에서 어떤 일부를 제거하거나 또는 분리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하지 않고 잘 다듬어진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분류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먼저 중복 항목을 제거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별, 판매에 대한 판매량, 또는 담당자별 전체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분류별 단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터 분류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함수보다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서요.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반드시 테이블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뭐 엑스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조금 비중이 좀 덜 잡혀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루틴을 생각하실 때 먼저 로우 데이터는 테이블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전환하셔야 돼요. 자, 그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쭉 쌓이잖아요. 날짜 베이스로 데이터가 쭉 그냥 산적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적용하시려고 하시면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딱 눌러서 보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분석할 데이터 원본, 범위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표 또는 범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 표 또는 범위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표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플 시트죠. 느낌에 보시는 시트를 의미해요. 샘플 시트의 A1부터 I1193 라인까지 데이터 범위를 가져와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절대 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즉 데이터는 계속 밑으로 쌓이는데 지금 현재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시점에서 고정 범위를 항상 데이터 원본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밑으로 더 쌓여서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적용하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피벗 테이블 만들기 여기 오셔서 데이터 범위를 다시 재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의 루틴을 보시면 보통 매번 바뀌는 루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말이나 월초 또는 분기별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런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 루틴이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루틴이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데이터의 범위만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8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만 자동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손 좀 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표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표 강의에서 다시 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본 데이터는 반드시 표로 만들어줘야 된다. 왜? 데이터의 범위가 자동으로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영역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쓰임새는 나중에 표의 기능을 말씀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표로 만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삽입에 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표가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의 약자인 Ctrl T를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의 내부를 선택하시고 Ctrl T를 누르시면 지금과 같은 표 만들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표 메뉴는 A1에서부터 I1193까지 라인, 그런데 머리글 포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고정값을 갖게 되지만 표와 연관돼서 밑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즉 지금 현재 범위에 있는 범위에 근접한 데이터 영역이 새로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표는 그 영역을 넓혀줘요. 자, 그래서 보시면 확인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2라고 하는 제가 그 전에 사실 표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카운팅이 내부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 2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름이에요. 표를 계속 만들면 표 2, 3, 4, 5, 6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자, 저는 표 2라고 만들면 나중에 지금은 편하겠지만 나중에 데이터 원본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매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 만들어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편한 이름 형태로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표 이름을 만드실 때 자, 먼저 표는 숫자로 시작을 못 해요. 데이터의 이름과 마찬가지. 그리고 이름의 중간에
공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엑셀에서 이름 명명의 기본적인 원칙,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공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꼭 넣으셔야 된다라고 하면 언더바를 넣으셔야 돼요. 언더바를 넣으셔야 된다라기보다 언더바를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라고 입력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이 표는 어디를 찍건 간에 데이터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줄의 맨 끝칸으로 이동하는 거는 단축키가 컨트롤 T죠. 컨트롤 아랫방향키. 아랫방향키 누르시면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테이블의 맨 마지막을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제일 마지막 데이터예요. 여기에서 탭을 누르시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표로 데이터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요. 여기다가 밑에다 데이터를 붙여넣기라거나 데이터를 계속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이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표의 영역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내부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누르신 다음에 표로 만드시고 표로 만드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바로 활성화가 되시잖아요. 표 밖을 선택하시면 그 메뉴는 없어져요. 그렇죠? 표 내부 선택하시면 표 메뉴 나와요. 그러니까 메뉴를 찾아서 뭐 방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내부 선택하시고 디자인을 가보시면 여기 바로 옆에 피벗 테이블 요약이 나오시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보시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요약을 딱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전에 표 또는 범위를 선택. 아까는 A1의 시트, 샘플 시트의 A1에서부터 I1193까지였지만 이제는 데이터라고 하는 표 범위로 바꿔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분석할지, 여러 테이블을 분석할지, 데이터 모델, 데이터 추가는 나중에 피벗 테이블 후반부에 고급 기능에 가서 확장 기능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샘플 시트 앞에 시트 3이 나오고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원하시는 피벗 테이블을 피벗팅만 하셔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행과 열로 데이터를 배치하시고 해당되는 필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의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필드 항목 또는 계산 필드 집합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주면 피벗 테이블 이름이 네이밍이 되죠. 피벗 테이블 2라고 네이밍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는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 왜 중요한지, 피벗 테이블이 얼마만큼 많이 쓰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천천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첫 번째 기본 전제가 뭐냐? 로우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데이터 영역이 더 늘어났을 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데이터 범위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표로 만드시는 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서로 쓰지 않을 거니까 표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을 내가 지멋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표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다? 데이터의 범위를 자동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으로 범위를 우리는 그냥 이름으로 내가 명명한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불러와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오늘 기본적인 생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피벗 테이블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